결승선까지 약 100m가 남은 지점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이 선수, 엄청난 속도를 치고 올라가더니 결국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 선수는 한국 육상 중거리 희망으로 불리는 이재용 선수로 무려 30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1500m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이재용 선수는 3분 38초 55를 기록하며 무려 32년 만에 1500m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미 1500m 중등부 신기록, 고등부 신기록, 일반부 신기록을 세웠던 이재용 선수는 마침내 한국 신기록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 육상에서 핫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400m 계주입니다. 이번 구미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 남녀 400m 계주팀 모두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는데요. 특히 남자 계주팀의 경우 38초 49를 기록해 대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죠. 참고로 한국이 아시아 선수권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육상의 간판 스타인 우상혁 선수는 여유롭게 아시아 선수권 2연패에 성공했고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도 우승하며 이번 시즌 무려 6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단뛰기의 유규민 선수는 16m 82를 뛰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3000m 장애물 경기의 조아림 선수는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025 구미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 6위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 도하에서 노메달, 2023년 방콕에서 12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대한육상연맹이 한국 신기록 작성, 국제대회 입상 등 선수단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한 상금은 5억 2천만 원으로 한국 육상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육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 육상의 현실입니다. 지난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대학 3000m 장애물 경기 결승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태도가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선수들이 기록 경쟁이 아닌 순위 경쟁을 펼치며 페이스는 전체적으로 느려졌고 결국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위원은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빠르게 달린다라며 크게 비판했죠. 당시 1위로 들어온 선수의 기록은 10분 16초 55로 대학부 최고 기록보다 약 1분 30초 가까이 느렸습니다. 참고로 남자 고등부 최고 기록이 9분 7초입니다. 한국 육상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몇십 년 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육상 불무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랫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육상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국 육상의 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 몇 가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기록은 한국 육상 기록인데요. 한국 육상 기록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파악해 현재 한국 육상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대한육상연맹에서 제공하는 남자 한국 기록은 총 25개인데요. 그중 무려 7개의 기록이 20년 전에 세워진 기록이며 가장 오래된 3000m 장애물 경기와 400m 허들 기록은 무려 3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자 기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총 25개의 기록 중 20년 전에 세워진 기록이 8개이며 가장 오래된 기록은 높이뛰기로 이 역시 3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여자 100m는 1994년 이후로 약 30년 넘게 발전하지 못했고 한국 남자 마라톤은 2000년 이후로 약 25년 동안 멈춰 있는데요. 사실 모든 육상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925년에 신었던 스파이크보다 2025년에 신는 스파이크의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스포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신발의 성능이 좋아지고 과학적인 분석, 체계적인 훈련, 역량, 회복, 심지어 트랙까지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마라톤 선수들은 대회에서 모두 카보나를 신는데요. 카보나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로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난 미드솔과 반발력이 뛰어난 카본 플레이트 덕분에 기존 러닝화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카보나를 신었을 때 마라톤 기록은 몇 초에서 많게는 몇 분까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2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죠.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카보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 마라톤은 25년 동안 이봉주 선수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 육상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대회인 올림픽의 출전 기준 기록과 한국 기록을 비교해 봤는데요. 남자 기록을 기준으로 과연 몇 종목이 올림픽 기준 기록을 만족할까요? 충격적이게도 단 3종목에 불과합니다. 800m, 높이뛰기, 20km 경보인데요. 그마저도 800m 기록은 1994년에 작성된 기록입니다. 여자 기록은 어떨까요? 더 충격적이게도 포환 던지기와 마라톤 단 2종목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포환 던지기 기록은 2000년에 작성된 기록입니다. 한국에서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조차 넘지 못하는 게 한국 육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한국 선수들의 타고난 한계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에서 우사인 볼트나 엘리우드 킵초게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타고난 유전자와 체형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므로 선천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타고난 이들을 이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육상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남자 기록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육상 종목은 몇 개일까요? 800m,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단 3개에 불과합니다. 과연 일본은 올림픽 기준 기록에 만족하는 종목이 몇 개일까요? 총 14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올림픽 기준 기록에 만족하는 종목이 몇 개일까요? 총 10개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100m를 9초대에 뛰는 선수가 있고 마라톤을 2시간 7분대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육상 선수는 총 49명이었으며 중국은 총 8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 3명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트랙, 필드, 로드 모든 부분에서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을 만족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의 랭킹을 유지하며 상당수의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며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한국 육상 기록이 저조한 게 타고난 한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 기록들을 찾아 비교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발전하지 못할까였습니다. 과연 한국 육상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인프라 부족, 투자 부족, 장기적인 플랜 부족, 잦은 지도자 교체, 성과 위주 문화, 시대에 뒤처진 인프라와 코칭, 체계적인 훈련과 최신 기술의 부재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선수 풀과 육성 시스템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 중학교 등록 육상 선수는 19만 3,597명이며 육상팀은 일본 전체 중학교 수의 약 46%인 약 4,720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학교 등록 육상 선수는 단 936명이며 육상팀은 3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수 차이는 약 2.38배 정도인데 왜 중학교 육상 선수 풀은 206배나 차이 나는 걸까요? 그 차이는 학교 체육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기초종목 육상 차원에서 학교 체육에서부터 수영과 함께 육상을 적극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즐겁게 달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육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학교별 육상부, 지역 육상 클럽들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육상을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선수의 풀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대회,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육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데려가 육성하고 이 자원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육상은 학교 체육부터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까지 같이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 육상은 매우 제한적인 선수풀에서 선발된 자원을 소위 찍어 키우는 엘리트 체육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달리 학교 체육에서 기초 종목 육성을 크게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정적인데 그마저도 입시에 유리하고 장학 혜택이 큰 인기 스포츠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리그가 있어 급여, 인기, 대우가 육상에 비해 훨씬 좋은 인기 스포츠에 지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기초 종목인 육상은 외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지자체, 국가가 선호하지도 주목하지도 않는 종목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성공할 확률이 적은 육상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 매우 제한적인 풀 안에서 재능 있는 선수를 선발해 육성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유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몇몇 선수에게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띱니다. 거기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안 그래도 작은 선수풀이 더 작아지며 선수층과 육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학교 등록 축구 선수는 11,184명으로 육상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게 지원도, 투자도, 정책도, 관심도 부족한 한국 육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한 선수풀은 한국 육상의 현실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한국 스포츠 전체가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2024년 기준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10대는 단 29.8%에 불과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46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시간 부족, 입시보다 체육시설 접근성 등이 꼽혔죠. 이게 한국 체육의 현실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노르웨이는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단계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체지 한국은 7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2024년 기준 노르웨이 인구는 약 555만 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노르웨이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라서 겨울 스포츠에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 종합 순위를 보면 한국은 16위, 노르웨이는 22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상만 놓고 보면 한국은 노메달이지만 노르웨이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10위에 위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엘링 홀란드, 마르틴 웨데고르, 카스페르 루드, 크리스티안 블루멘펠트, 야콥 잉게브릭센 등 노르웨이는 여러 스포츠에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적은 인구에도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교 체육입니다. 노르웨이는 11,000개 이상의 지역 스포츠 클럽이 있고 전체 학생 중 무려 93%가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전체 학생 중 약 53%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미국보다 약 40%가 더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스포츠의 기쁨을 강조하며 가능한 많은 아이들을 스포츠에 참여시키고 가능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합니다. 노르웨이의 인구수는 550만 명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인구수 5,100만 명의 한국보다 더 거대한 재능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수가 적어서 선수풀이 작은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 스포츠 활동 참여 인구가 적어서 선수풀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재능 있는 선수만 육성하고 간혹가다 정말 운이 좋으면 우상혁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현상 유지를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어차피 한국은 육상 불무지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한국 육상의 진짜 무서운 현실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육상의 문제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